네, 시간이 돼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병리과 황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할 내용은 NGS 고형암 패널 검사 데이터를 기반한 임상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고형암 패널 검사 데이터를 기반한 임상 연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지금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NGS 고형암 패널 검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연구를 수행해왔던 시간 순서대로 난소암, 뇌종양, 그리고 간 담도암 연구까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는 2017년 3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를 하는 경우에 나라에서 비용의 50%를 부담해주는 그런 정책을 시작하게 되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2017년부터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부터 폐암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암들은 본인 부담률이 8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를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검사이므로 암종에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적절하게 오더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분당차병 NGS 패널 검사는 2017년 7월에 NGS 정밀의료 검사실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퀀싱 기기는 아이언 토런트, 더피셔 사이의 아이언 토런트 기기를 사용하여서 시퀀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정밀의료 검사실을 개소하고 나서 사용했던 패널은 온코마인 컴프리헨시브 어세이 버전 1이었습니다. 이 패널을 저희가 사용한 이유는 NCI 매치 임상시험 결과에서 이 패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였는데 민감도가 96.98% 그리고 특이도도 99.99%이고 밀리미터 오브 디텍션도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을 했어서 이 정도의 어널리티컬 밸리데이션 성능이라면 임상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OC의 버전 1으로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패널을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에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하게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임상에서 쓸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온코마인 컴프리헨시브 어세이 플러스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OCA 플러스 패널은 가장 최신 버전이고 환자의 치료와 그리고 예후 예측,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관련된 500개의 유전자들을 한 번의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 마커인 튜머 뮤테이션 버든이나 마이크로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 같은 마커도 이 실험을 통해서 한 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임상에 적합한 그런 패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에 이 NGS 정밀의료 검사실을 개소하고 나서 NGS 검사를 통해서 로스원 퓨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한 명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원 퓨전 타겟티드 테라피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환자의 사진을 보면 치료 전에는 이렇게 암 조직이 굉장히 컸었는데 타겟티드 테라피를 받고 나서는 암 종양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어들어서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2018년에 차병원 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이를 NGS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변이를 찾아서 치료 효과를 보는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차병원 보 같은 뉴스에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NGS 정밀의료검사실 고형암 패널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NGS 패널 검사 결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해 왔는지 난소암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은 증상이 없고 재발이 잦아서 부인암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난치암 중에 하나입니다. 난소암은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뉘는데
타입 2가 난소암의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난소암에서 가장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 2에 해당하는 난소암은 하이 그레이드 서러스 칼시노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난소암 중에서도 이 난치암에 해당하는 하이 그레이드 서러스 칼시노마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2016년에 분당 차변에 오자마자 이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칼시노마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병리과 교수님들께서 7, 80명에 해당하는 남성 환자들의 수술 암 조직을 프로즌 프레쉬로 인체 유래물 은행에 보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인체 유래물 은행에 보관할 수 있도록 부인암 센터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인체 유래물 기증 동의서를 잘 받아주셨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소암 환자의 프로즌 프레쉬 조직이 7, 80명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난소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조직이 이렇게 확보를 됐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암에서는 돌연변이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돌연변이 패턴을 보기 위해서 진의 엑손에 해당하는 영역만 시퀀싱을 수행하는 홀 엑솜 시퀀싱을 수행하였습니다. 난소암 환자 수술 조직이 7, 80명이 있었는데 벌써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QC 페일률이 낮은데 프로즌 프레쉬뿐만 아니라 FFP로도 굉장히 잘 되는데 10년 전에는 7, 80명의 조직 중에서 59명만 성공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솜 시퀀싱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암의 특이성을 제대로 생물학적인 원인 같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 RNA 시퀀싱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mRNA를 시퀀싱하는 트랜스크립톰 데이터, RNA식 데이터를 생산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엑솜 시퀀싱을 하고 나서도 조직이 충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QC-페이라고 해서 51명의 전사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최민철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인 난소암 환자에서 돌연변이 빈도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이거를 한번 보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오믹스 데이터인 59명의 엑솜 시퀀싱 데이터는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고령화 NGS 패널 검사를 받은 환자 2017년에서 18년까지를 쭉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18명의 환자가 저희 고령화 패널로 시퀀싱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엑솜 시퀀싱을 수행한 59명과 그 다음에 클리니컬 NGS를 수행한 패널 시퀀싱 결과를 합해서 77명으로 난소 환자의 돌연변이를 빈도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77명에서 이제 온코플랫을 그린 것인데요. TP53의 경우에는 TCGA 서양의 난소암의 경우에는 비해서 한 90%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점라인 브라카 1, 2의 경우가 TCGA에선 16%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 환자에서는 34%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브라카 1, 2 돌연변이가 많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TP53 돌연변이 유무랑 상관없이 이러한 DNA 리페어에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그룹, 그리고 이런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를 이렇게 그룹을 1, 2로 나누어서 오버럴 서바이벌과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DNA 리페어에 관련된 변이가 있는 환자군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서 예후가 훨씬 좋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mRNA 시퀀싱 분석 결과로 진행했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NGS 패널 시퀀싱 결과를 활용한 예제는 아닌데 저희가 그 다음 세미나에서 이제 공동 연구와 관련된 얘기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RNA 시퀀싱 분석을 하였고 임상 정보와 함께 기계학습 분석을 통하여서 두 개의 유전자가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저희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CGA 데이터와 인디펜던트 퍼블릭 GEO 데이터에서 난소암 데이터를 확보를 하여서 실제로 이 패턴이 저희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데이터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USP19과 RPL23가 예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논문을 제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엑솜 시퀀싱을 하고 NGS 패널 검사도 하고 그리고 mRNA 시퀀싱 분석을 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첨단 오믹스 연구센터에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머 피셔사의 아이언 토런트 시퀀싱 기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첨단 오믹스 연구센터가 생기고 나서 시퀀싱 기기는 일루미나사의 넥시 550GX를 들여왔습니다. 예, 많은 고민 끝에 똑같은 거를 기기를 들여오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기를 들여왔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김수경 수석 선생님께서 이제 패널을 세팅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던 과정 중에서 일루미나 코리아가 저희 병원을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난소암을 훌륭하게 연구해온 연구팀이다 라고 일루미나 글로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글로벌에서 좋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난소암의 HRD나 이런 변이 같은 패턴을 보고 싶었는데 너희랑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비를 준 것은 아닌데요. 시퀀싱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프레퍼리 키트나 시퀀싱 리에이전트 같은 이런 것들을 일체를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구비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소비자가로는 한 4, 5억이 필요한 되게 큰 규모의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루미나에서 시퀀싱 비용 다 대주겠다,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연구를 공동 연구를 맺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카시노마 환자에서 TS500 HRD 패널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브라카1, 2 돌연변이 유전자 변이만을 살펴볼 때보다 실제로 파프 이니비터 치료 효과를 보는 환자들을 얼마나 더 찾을 수 있는지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2021년 동안 분당차병원에서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카시노마로 진단받은 170명의 환자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의 FFPE 암 조직을 가지고 일루미나 TS500 HRD 패널로 분석을 하여서 한국인 HGSC 환자들의 돌연 변이와 HRD 빈도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TS500 HRD 패널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TS500 HRD 패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르죠? 더머 피셔의 온코마인 컴프레hen시브 어세이 플러스 패널과 비슷한 패널입니다. 그래서 그 DNA 베리언트든 RNA 베리언트든 환자 치료와 그리고 예후, 그 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관련된 500개의 유전자를 전부 다 한 번에 실험을 할 수 있는 패널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뮤노테라피랑 관련된 튜머 뮤테이션 버든,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타빌리티도 볼 수 있는 패널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 두 개뿐만 아니라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디피션시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패널이라서 저희가 HRD를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난소암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패널을 가지고 분석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지놈 인스테빌리 스코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임상적인 그런 활용성에 대해서는 더머 피셔사에 비해서 되게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자 미리어드 제네틱스사의 마이초이스 CDX를 그 일루미나 TS500에 같이 심어서 HR 500개 유전자의 변이뿐만 아니라 지놈 인스테빌리 스코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지놈의 인스테빌리티 스코어는 이제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지놈이 깨져서 지노믹 인스테빌리티가 나타난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미리어드 제네틱스사에서 지놈 인스테빌리티 스코어를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측정하는 기기가 마이초이스 CDX입니다. 이 파올라 1 클리니컬 트라이얼 결과를 보시면 림파자와 베바시즈마브를 쓴 파프 이니비터가 림파자인데요. 이제 그룹과 그냥 베바시즈막과 플라시보를 쓴 그룹에 비해서 실제로 이 지놈 인스테빌리티 스코어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 이
림파자와 베바시즈마 그룹에서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서 FDA에서 이 마이초이스 CDX를 이 파프 이니비터 치료에 동반 진단 메서드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에서 이 마이초이스 CDX의 결과를 동일하게 얻기 위해 협력을 맺고 그 프로브를 그대로 그 시퀀싱 패널에 넣어서 이제 지노믹 인스테빌리티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루사이트 온콜로지 500 HRD 패널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어드 제네틱스 사이에 지노믹 인스테빌리티 스코어뿐만 아니라 HRD와 관련된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리페어 진들의 코잘 변이까지 한 번에 조사를 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가지고 이제 난소암 저희 170명 환자에서 결과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결과는 저희 170명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칼시노마 페이션트의 지노믹 랜드스케이프를 이제 온코플랫이라는 이렇게 보여지는 플랫을 온코플랫이라고 하거든요. 온코플랫으로 그려본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디피션시 그리고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프라피션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줄은 이제 브라카 1, 2가 망가졌는지 또는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리페어 관련된 다른 유전자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뭐 이런 정보이고 좀 글씨가 작죠. 세 번째 경우에는 그 패널에서 나오는 지노믹 인스테빌리티 스코어가 하이인지 로인지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이기 때문에 TMB, 튜머 뮤테이션 버든이나 마이크로세틀라이트는 거의 없이 한 2명 정도 하이 그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보통 그 NGS 돌연변이를 분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지노믹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첫 번째 피겨 2나 1 정도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HRD 또는 브라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리페어 뮤테이션들의 프리퀀시가 제일 궁금을 했는데요. 저희 환자에서는 68%가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디피션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난소암의 경우에는 난소암의 50% 정도가 HRD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환자는 거의 70%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환자가 HRD를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일루미나에서 궁금했던 대로 이런 브라카 뮤테이션이 아닌 이런 지노믹 인스테빌리티 스코어로 얼마나 더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가 지금 HRD 피션트 환자 68%에서 37%가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31%에 해당하는 환자는 브라카 뮤테이션이 없어서 현재는 파프 이니비터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 이런 지노믹 인스테빌리티 스코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31%의 환자가 더 파프 이니비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더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170명의 환자군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난소암 환자이기 때문에 파프 이니비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아니고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표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R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군이 HR 프로피션트 환자군에 비해서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나 오버럴 서바이벌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HRD랑 돌연변이 빈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170명 난소암 환자에서 액션 오브 타겟이 얼마나 되는지도 온코 KB 레벨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8%의 환자가 이미 HRD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라서 실제로 레벨 1에 그러니까 FDA 승인 약제가 있는 환자의 군이 71%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3A, 3B, 4의 환자들이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 VUS에 해당하거나 변이가 없는 환자들은 12%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로 보여드린 것처럼 HRD가 중요한 부인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트루사이트 온콜로지 HRD 패널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첨다오믹스 연구센터에서 이 패널 시퀀싱이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연구로 부인암 연구가 필요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뇌종양에서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 연구는 신경외과의 조경기 교수님과 임재준 교수님께서 임상시험을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리커 재발한 뇌종양 환자이고요. 재발한 뇌종양 환자를 수술을 할 때 이 수술암 부위에다가 5FC를 5FU로 바꾸는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를 가지고 있는 메젠카이머 스템셀을 수술 시에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 이후에 경구로 5FC를 복용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인롤된 환자는 모두 10명의 재발 뇌종양 환자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리트먼트 10명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치료에 잘 반응하는 환자군과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전사체 데이터를 생산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뇌종양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리 진단에 NGS 결과가 없으면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NGS 병리 진단을 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10명의 환자 중에서 한 2명인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형한 패널 진단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환자에서 결과가 없는 2명은 새로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이 뮤테이션 온코플랫을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맨 위가 초록색이 리스판더이고 이제 오렌지색이 넌 리스판더인데요. 이제 회색으로 표현된 한 명의 경우에는 IDH1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임상시험에 인롤될 때는 돌연변이를 보고 인롤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준이 IDH1이 있으면 GBM으로 분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한 명의 환자는 뮤테이션 패턴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고요. 이 나머지 8명 중에 반응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요 돌연변이 패턴을 보고 이 한 명은 후속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명을 빼게 되는 이제 NGS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들을 이제 모두 다 조사를 해봤는데 뭐 TMB, MSI, 뭐 CDKN2A 뭐 여러 가지들이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가르는 데는 별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TP53의 경우를 보면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는 P53이 없고요.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TP53이 있었어요. 물론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반응군은 TP53이 없는 경향, 그리고 비반응군은 TP53이 있는 경향이 있구나. 이게 100%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10명의 환자에서 1명 제외하고 RNA 시퀀식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예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웨이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분석을 해서 최종 4개의 유전자를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실험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종양 세포주에서도 이제 코릴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4개 유전자 중에서 2개 유전자를 최종 후보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유전자를 가지고 치료 몰레큘러 메커니즘에 대해서 임재준 교수님께서 이제 실험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거의 끝나서 지금 현재 논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마지막으로 리퀴드 바이옵시 연구 간단도암의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 연구인데요. 재작년인가 정재 교수님께서 이제 간담도에서 리퀴드 바이옵시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임상에서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변이를 발견하는 이제 확립된 방법은 저희 분당차병원에 셋업된 것 같이 환자의 암 조직에서 NGS를 수행해서 그 환자의 암을 일으키는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발견을 해서 그에 맞는 타겟티드 테라피를 하는 것이 정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간암이나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암 조직 가지고 NGS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그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circulating tumor DNA에 존재하는 돌연 변이를 가지고 치료의 트리트먼트 옵션을 결정하는 방법인 리퀴드 바이옵시가 유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수술 암 조직과
조직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이제 그 유용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간암과 담도암 둘 다 연구를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담도암의 경우가 먼저 논문이 나와서 이미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의 연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답으로 생각했던 이제 고형암 NGS 패널 검사는 이미 기존에 다 정은재 교수님께서 오더를 주셔서 고형암 패널 NGS 검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진행을 해서 혈액에서의 리퀴드 바이옵시 시퀀싱을 진행하고 이미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두 가지의 일치도나 예후나 이런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형암 NGS 패널 검사가 있으면 시퀀싱 비용이 절반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티슈는 저희 병원 NGS 검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온코마인 컴프렌시브 어세이가 사용이 되었고 리퀴드 바이옵시 경우에는 IMBDX4의 알파 리퀴드 100 패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연변이를 볼 때 온코플라시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도암 내에서도 간내 담도암, 간외 담도암, 그리고 담낭으로 나누어서 봤고, 그리고 유전자도 보시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오렌지색으로 표현한 그 뮤테이션은 ctDNA, 리퀴드 바이옵시에서 나타난 돌연변이고요. 두 번째 초록색 줄로 표시한 경우에는 튜머 암 조직에서 고형암 패널 검사를 통해서 발견한 그런 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의 변이를 보면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암 조직에서의 돌연변이를 정답으로 보고, 그리고 리퀴드 바이옵시에서의 돌연변이를 테스트 변이로 해서 일치도를 봤을 때 민감도가 84.8%, PPB가 79.4%로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꽤 높게 일치도가 나와서 이 정도 일치도라면 임상에서 믿고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도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제 맥스바프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맥스바프는 Circulating Tumor DNA Fraction 또는 Circulating Tumor Burden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맥스 소마틱 바프 베리언트 얼리 프리퀀시, 뮤테이션의 베리언트 얼리 프리퀀시의 맥스 값을 취한 값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후와의 관련성을 보았는데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 보시면 이제 퀀타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디안 값을 중심으로 맥스 바프가 높은 그룹은 예후가 좋지 않고 맥스 바프가 낮은 그룹은 예후가 좋은 것을 패턴이 이렇게 미디안을 중심으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플란 마이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임상적인 팩터를 보정하고 나서도 그게 예후와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을 해보았는데요. 맥스 소마틱 바프의 경우에는 로, 하이로 나눴을 때 다별령 분석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팩터로 예후와 관련성이 그 혈액 내에서 튜머 버든 또는 튜머 프랙션이 굉장히 예후와 관련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도암뿐만 아니라 간암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명 어드밴스드 HCC 환자에서 이제 ctDNA 프로파일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30명 환자 중에서 저희 NGS 패널 검사가 있는 환자들을 가지고 시퀀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저희 고형암 NGS 패널 검사를 했고요. 담도암의 경우에는 100% 다 NGS 패널 검사가 있었는데 간암의 경우에 한 20명인가는 패널 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연구용으로 새로 패널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티슈의 경우에는 온코마인 컴프렌시브 어세이를 사용을 하였고 이번에는 리퀴드 바이옵시를 위해서 가던트사의 360 CTX 패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뮤테이션, 지노믹 랜드스케이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담도암과 비슷하게 대부분이 유전자별로 일치를 하는 패턴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민감도가 72.6%로 아까 담도암에서는 약간 한 85%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감도가 살짝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별로도 봤을 때 터트 프로모터의 경우가 굉장히 민감도와 PPB가 떨어져서 터트 프로모터의 뮤테이션은 리퀴드 바이옵시랑 암 조직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73%여도 그래도 뭐 일치도가 나쁜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간암이 조금 더 낮은 이유가 있을까라고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담도암의 경우도 동일한 이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제 안 보여드린 이유가 거의 티슈 조직을 채취한 날짜랑 혈액을 채취한 날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추가 분석을 하진 않았는데요. 간암의 경우는 지금 이제 X축이 조직을 얻은 날짜고요. 이제 Y축이 혈액을 얻은 날짜예요. 그래서 이제 진한 녹색 근처에 있으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고요.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녹색 사이에 있으면 그 차이가 한 1년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선 안에 존재하는 환자들이 70%, 그리고 점선 밖에 존재해서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나는 환자가 한 30%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요 30%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치도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영향을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모든 환자, 127명에 해당하는 모든 환자를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타임 디퍼런스가 큰 애들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은 타임 디퍼런스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환자들의 셋의 타임 디퍼런스를 줄여가면서 이제 콘콜던스, 센서티비티와 PPB를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 시간차가 줄어들수록 민감도는 증가를 해서 96.3%까지 증가를 하고요. 근데 PPB의 경우에는 시간차가 줄어도 큰 차이가 없이 계속 PPB는 비슷하게 70%, 60%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 샘플 컬렉션의 타임 디퍼런스 때문에 일치도가 좀 낮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어서 한 달 이내라면 오히려 민감도가 담도암보다 더 증가하는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줘서 이 정도의 일치도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김강현 교수님께서 이 티슈의 경우에도 간암의 경우에는 바이옵시랑 서저리가 다르고 그 둘의 패턴이 매우 다를 것 같다라는 이제 고견을 주셔서 이 부분도 비교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민감도와 PPB가 수술 조직이 바이옵시냐 아니면 수술을 한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실 좀 많아서요. 확실히 뭐 때문에 이렇다라고 딱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티슈 샘플 컬렉션 차이, 그 다음에 수술 조직이냐 바이옵시냐에 따라서 일치도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민감도가 거의 96%에 올라가므로 그래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하게 간암에서도 맥스바프를 가지고 예후와의 관련성을 보았는데요. 이 간암의 경우에는 트리트먼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테조 베바 이제 이뮤노테라피를 받은 환자가 있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치료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아테조 베바 치료를 받은 환자의 군에서는 미디언으로 나눠봤을 때 맥스바프 튜머 버든이 높은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고 튜머 버든이 낮은 경우는 예후가 좋은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맥스바프에 따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게 좀 극명하게 나뉘긴 하지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샘플이 좀 적어서 조금 더 이게 정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후속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앞에서 담도암의 경우에 맥스바프를 퀀타일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 미디안을 중심으로 하이와 로그룹이 극명하게 예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간암의 경우에는 퀀타일 그대로 비례해서 퀀타일이 그러니까 튜머 버든이 가장 적은 환자는 굉장히 예후가 좋고 가장 높은 환자는 가장 예후가 나쁜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또 재미있는 패턴을 확인을 해서 좀 간암과 담도암이 또 좀 많이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후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상 팩터와의 코릴레이션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상 팩터와 보정을 하였는데요. 임상 팩터를 보정을 해도 역시 이 퀀타일 수준의 맥스 바프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예후와 관련이 있어서 그 혈액 내에서 튜머 버든이 예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마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로 그 NGS 고형암 돌연변이 패널 결과를 온코플랫이라는 것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 결과는 아니고 어드밴스드 HCC의 또 다른 이제 정재 교수님과 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 데이터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는 클리니컬 NGS 패널 시퀀싱 결과가 5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온코플랫으로 그리자니 좀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아까 남소암에서 77명으로 그릴 때 온코플랫이 되게 빈약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빈도를 이제 바플랫이나 아니면 패스웨이 기준으로 얼터드 패스웨이 프리퀀시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 데이터를 얻었을 때 꼭 온코플랫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얼터드 패스웨이 빈도 같은 식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셔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일찍 끝나는데요. 예, 세미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춤 치료를 위한 NGS 고형암 패널 검사를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한국인 암 돌연변이 빈도 보고할 수 있고요. 지노믹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주기 위한 온코플랫 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얼터드 패스웨이 빈도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액셔너블 타겟의 빈도 같은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논문에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자의 예후 데이터가 있으면 그 돌연변이들이 예후에 특별히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트리트먼트 리스판스와 어소시에이션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서머피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형화 NGS 패널의 경우에는 뭐 지노믹 인스타빌리티 메저먼트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트루사이트 온콜로지 500 HRD 패널이 조금 더 그 미리어드 제네틱사의 마이 초이스 CDX와 코릴레이션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암은 아니지만 HRD가 중요한 암의 경우에는 천다오믹스 연구센터의 이 패널을 연구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시다 보면, 계속 퍼블리시 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공동 연구 기회가 계속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교수님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시고 실적을 내시고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정말 저 혼자 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일루미나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이제 정재 김창 교수님,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또한 난소암 연구는 부인암 센터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예, 박수인 강원 선생님 기증동의서 받느라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교수님, 그리고 저희 병리과 교수님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첨다오믹스 센터 연구센터 분들이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특히 그 난소암 일루미나 그 HRD 패널 시퀀싱의 경우엔 김수경 수석선생님께서 거의 시퀀싱 그 실험과 그런 것들을 다 해주셨고요. 분석은 정주열 선임 선생님과 저희 실험실의 학생들이 주로 했습니다. 특히 김주원 학생, 우선정 학생, 신동중 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과제마다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미국 마커로서 좋은 것을 많이 발견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결국은 이제 패널을 만들고 그거를 상업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사실 결국에는 이제 그냥 랜더마이즈하게 이 패널을 사용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진단을 하고 치료법을 바꿨을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를 사실 전향적으로 인증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이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에 대한 플랜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조금 연구와 진단을 분리하면요. 사실 제가 병원에서 하고 있는
고영암 NGS 패널 검사는 그냥 그거 자체로 목적이 치료법을 찾는 거라서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네, 그렇게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환자에서 이제 시퀀싱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이, 그러니까 사업화와 관련된 부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 만약에 뭐 체해 진단 의료기기 이런 네. 거 생각 있으시면은 어쨌든 그게 전형적인 확진적 임상 시험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쪽 계획 있으신지랑 있으시다고 네, 이제 연구중심병원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이제 늘 사업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체외진단 의료기기든 뭔가 새로운 치료법을 하든 그런 거는 이제 임상환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많은 임상환 교수님들과 연구를 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연구냐? 아니냐는 임상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임상에서 어떤 클리니컬 언메니드가 있다, 뭘 분석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게 연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하게 분석적인 측면을 서포트해드리고 이제 하는 거고, 임상 교수님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임상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은 트랜슬레이션 해서 임상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게 필요해. 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셔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난소암 가지고, 난소암이 아니라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클리니컬 NGS는 아니고 그냥 연구용으로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라서 이제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이제 뭐 RT-PCR 킷이라든지 뭐 RNA 시퀀싱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체외 진단 기기로서 가려면 임상 시험까지는 아닌데 체외 진단 기기 성능 평가, 임상적 성능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임상 교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신 거라 이제 그런 부분에 허들이 많아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막 난소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약제도 밟고 싶고 물론 근데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앞에서 찾은 그런 마커들로 제가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공동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임상 교수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원하시는 것과 임상에 들여오고 싶은 아이템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되게 시스템이 좋잖아요. 프로테믹스 하시는 팀도 있고, 지노믹스 하는 팀도 있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AI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임상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거를 구현할 수 있고,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교수님들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서포팅하고 제가 사실은 학교에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제가 열심히 논문을 써서 좋은데 논문을 내고 해서 그때는 좋은데 돌아보면 허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임상 상황이 바꾸고 치료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보여야 좀 더 큰 보람이 있잖아요. 물론 보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채팅에 최선 네. 특별히 네 채팅창에 네 질문이 특별히 있으시진 않으시네요. 네, 그럴까요? 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